안녕하세요. 이점의 우디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을 하는데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또는 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김미경 TV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어떤 시기든지 간에 위기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How to do를 생각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1막 26장 공모주 꿀팁과 관련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균등 배분 방식, 비례 배분 방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청약 조건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모집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00주다. 그렇게 되면 그거의 50%인 5,000주를 균등 배분, 그리고 5,000주를 비례 배분으로 주식을 분할합니다. 작년까지는 비례 배분만 있었는데 올해 이제 소액으로도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균등 배분 방식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청약 접수 건수가 5,000건이다. 그리고 경쟁률은 1,000대 1이었다고 하면, 균등 배분 같은 경우는 균등 배분 5,000주에서 여기 청약 접수 건수 5,000건에서 5,000주 나누기 5,000건에서 한 주를 기본적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수량만 청약을 해도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례 배분 같은 경우는 남은 5,000주에서 경쟁률이 1,000대 1이었지만 실질적으로 10,000주에서 5,000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곱하기 2를 해서 5,000주 나누기 2,000주, 그래서 2.5주를 배정을 받게 되는데, 이 2.5주도 증권사마다 그리고 청약 건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증권사는 4452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버림수를 한다든가,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많으면 4주, 적어도 3주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어떤 A사의 청약을 진행할 건데 균등 배분만 받고 싶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할 때는 내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를 개설해서 최소 수량만 청약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를 배정받는데 입고 계좌를 내 계좌로 설정을 해두면 다른 분이 받은 한 주를 상장일날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 배분 대비해서, 투자금 대비해서 주수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수를 높여서 배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모주 청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막막하고 할 때는 제가 간략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망업종인가, 4차 산업 등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산업군인가, 그리고 공모가가 최상단인가, 그리고 이 최상단으로 받은 공모가가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장일 거래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상장일 거래 가능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인가, 전체 물량 대비해서 상장일날 유통 가능 물량이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보다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얼마고 청약 경쟁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시총, 단기 순이익 곱하기 퍼를 통해서 예상 시총을 판단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상장 거래가도 보시는데, 제가 1년여 기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 비상장 거래가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1년 하반기 공모주 대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당장 크래프톤이 다음 달에 상장 예정으로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LG화학에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KB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KB증권,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 현대중공업은 미래에셋 대우 한투, 그리고 하나종합화학은 한투, KB증권, 그리고 롯데렌탈은 한투하고 NH투자증권입니다. 제가 뒤에 있는 외국계 증권을 말씀 안 드린 사유는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기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관사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순서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모주 관련해서 제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주신유치원의 야노주, 그리고 공모주 한 잔이라고 해서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스TV, 이렇게 세 개를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했던 거랑 이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어떤지 판단을 하고 최종 선택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 세 가지 사이트에서 다 동일한 의견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확신이 드냐 안 드냐에 대한 척도만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판단이 우선이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주와 관련된 영상은 다 올려드렸고요.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Q&A가 있어서 Q&A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